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 시작인데요. 네, 즐거운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주에 100주를 추매를 해서 5,200주가 되었고요. 떨어지게 되면 계속 추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를 좀 공개할까 합니다. 자, 제가 그 두 번의 양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 TQ가 60달러였을 때 한번 양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넘게 지나서 어, 지난달이죠. 한 45달러 됐을 때 두 번째 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 와중에 저는 수량을 계속 모아서 작년에는 2,000주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5,200주까지 모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수익률은 현재 이렇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수량을 더 앞으로 모아나갈 생각이기 때문이죠. 현재의 수익률은 크게 관심이 없다. 떨어지면 더 많이 사면 됩니다. 제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죠? 예, 이 공포 상태에 있을 때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지점을 딱 정해가지고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분할로 조금씩 모아 나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달에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단순합니다. 그럼 100주를 더 추매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 5,300주가 되겠죠? 자, 장기 투자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그리고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는 또 100주를 또 매수해서 5,400주.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럼 또 100주를 매수해서 5,500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모아 나가겠습니다. 나삭 기준으로 13,500 이하에서는 충분한 밸류에이션이 확보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을 이용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것처럼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인플레이션이 10%인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금은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것처럼 하락하고 있어요. 주택가격은 이자율이 하락만큼 상승하고 있고 사업용 부동산은 2008년과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기하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한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아직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핵심 원인은 뭐예요?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있는 거죠. 자, 유가도 결국에는 수요가 많이 둔화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감산할지 어쩔지는 더 잘 모르겠지만, 자, 따라서 결국 핵심은 인플레이션인데, 유가의 이제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어디까지 지속될 건지, 결국에 그것으로 인한 고금리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자, 따라서 제가 볼 때, 당분간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은 보이지 않습니다. 딱 하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따라서 긴 호흡을 가져야 돼요.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떨어졌잖아요? 추매. 떨어지면 또 추매하면서 수량을 모아 나가면서 이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둔화되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그 기대값을 시장이 언제 반영할지를 우리가 고민하면 그뿐입니다. 자, 아직도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인데 이것은 사실은 뭐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뭐 러시아와 사우디가 단합을 해가지고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가 둔화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지난달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됐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고평가됐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우신 분들은 팔고 떠나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원칙이 그렇기 때문이죠. 왜냐? 아직은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자, 애플도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당분간 반등할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 시점에서 이제 QQQ로 봤을 때 현재 이제 355달러 정도 됐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3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이에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시장에 뭐 또 다른 큰 악재만 없다면 저는 뭐 325달러 이하로까지는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떨어졌을 때 계속 추매하면서 수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핵심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이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건지 이게 핵심이죠. 그러나 결국에 내년이 되면은 뭐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할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 되겠죠. 핵심은 뭐예요?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전망이 안 좋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반등했을 때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량을 모아서 나중에 제대로 된 반등을 했을 때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가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저는 시황이나 그죠? 매크로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항상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단 1분도 이 사실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신뢰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분들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주식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이런 장기 투자가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긴 시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자, 오늘은 라이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이 시작됐는데요. 추석 기간에는 주식을 잊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